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8월 30일 화요일 오후 4시 8분입니다. 미국 증시가 뚜렷한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세계 증시는 일단 전반적으로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. 초록빛이라는 건 상승세라는 걸 의미하죠. 근데 이 상승세에다 대고 아직까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아직까지는 이 하락 중에 반등이다 이렇게만 봐주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. 지금 이 전 세계 증시 전반적인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.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돼 있다라는 것.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. 이 증시가 최근에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? 잭슨홀 미팅 충격,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막 급락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돼 있다고요. 빅스가 막 치솟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, 근데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다들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? 전 세계 증시가요. 미국도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세계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조차 약간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전날 뭐 3, 4% 폭락을 했다. 그러면 오늘 변동성을 줄이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?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0.3%나 0.5% 정도 조금 뭐 반등하는 거. 이런 거는 변동성이 좀 죽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어떤가요, 지금은? 예를 들어 전날 마이너스 4% 폭락했는데 오늘 뭐 반등이 한 뭐 플러스 2%, 플러스 3% 가까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.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. 그죠? 하루에 3, 4% 움직이다가 다음날 0.3%, 0.5% 움직였으면은 변동성이 죽은 거지만 근데 이 하루 3, 4% 폭락하고 나서 다음날 2, 3% 올라온다면은 이 변동성이 물론 조금 죽긴 한 거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좀 활발히 살아서 날뛰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네,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좀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변동성이 죽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.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시장이 좀 진정한 바닥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다라는 거,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저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보통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시장이 급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고 싶으면은 이 어떤 매집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매집. 밑에서 누군가 큰 손들이 주식을 사 모아야지, 여기 밑에서 바닥을 확인을 해야지 이제 튼튼하게 바닥을 만들고 나서 증시가 뭐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추세 전환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변동성이 확대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? 큰 손들이 매집할 틈이 안 생긴다고요. 큰 손들도 매집을 하고 싶으면은 변동성이 작은 상황에서 특정 가격대에서 조심스럽게 지지력을 만들면서 여기서 매집하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,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전날 4% 폭락했는데 오늘 뭐 플러스 2%, 플러스 3% 올라버린다. 그럼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 큰 손들 입장에서도 좀 주식을 좀 싸게 매수할 만한 그런 요인이, 그런 동인이 좀 사라지는 거다,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뭔가 좀 주식을 모으고 지지력을 확보를 하려면 변동성은 좀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지 되는 것이 맞다. 비교적 이런 모습이 나와야 지지력을 확보하는데 우호적이다. 너무 많이 확 튀어버리면은 지지력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, 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.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가지니까. 근데 지금 시장은 좀 비교적 강력하게 튀어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, 요거는 일단 좀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튀어오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, 저런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.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다들 뭐 조용히 마감을 했고,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이벤트는 일단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밤에도 보시면 뭐 스페인 CPI 뭐 이런 것들 발표되는데, 스페인이 뭐 엄청 중요한 뭐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도 아니고, 오늘 뭐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유로존에서 몇몇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다들 별 하나죠. 그다지 의미 있는 건 없다라는 거. 물론 뭐 독일 CPI가 조금 눈에 띄긴 합니다. 독일 CPI가 전년 그 지난번에 7.5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현재 7.8이고요. 얼마가 나올지 좀 이런 부분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워낙 강력한 폭탄 발언을 파월 의장이 했고, 개인적으로는 폭탄 발언이라 생각은 안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으니까
잭슨홀 미팅에서 뭐 그런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의심이 됩니다. 별로 뭐 중요하지 않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뭐 독일 CPI 정도는 뭐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잘 봐주자고요. 뭐 미국 주택 지표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보시면 별 하나죠, 그죠? 네, 그다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. 오늘 그 전반적으로 하여튼 다 올랐다 말씀드렸죠. 근데 중국은 또 하락합니다. 재밌어요.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청개구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. 다 같이 오를 땐 떨어지고 다 같이 떨어질 땐 지 혼자 오르고 그러는데 아무튼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혼자 뭐 추세가 다르게 간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. 얘도 일단 전 세계 증시와 동반해서 이 매일매일의 타이밍만 다를 뿐이지 하여튼 공통적으로 다 같이 아래로 가고 있긴 해요. 이런 점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다 같이 그냥 가볍게 그림이나 한 번씩 좀 보고 넘어가자면은 다들 이렇다고요. 좀 변동성이 잘 죽지 않는다고요. 일본 증시인데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한 저항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 잭슨홀 미팅 등등으로 해서 이 2.6% 29일날 2점 몇 프로 급락하고 나서 지금 비교적 좀 급하게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이게 상승률은 얼마 안 돼요. 1.1% 정도 올라온 건데 아무튼 이 여전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감이 있긴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이런 때 한번 보세요. 여기 이런 때 8월 26일 같은데 탄력적으로 올라오더니 결과적으로 대폭락을 맞지 않았냐 이거예요.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이 하방 경직성을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뭐 일본 증시 하여튼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.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일단 뭐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잘 가고 있다 아래쪽으로요. 이런 거 볼 수 있을 거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계속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죠?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재료가 딱 터진 건 없으니까 뭐 명확하게 변동성이 확 터져가고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아무튼 차분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위안화 약세 추세 그죠? 아예 고착화가 된 거죠. 여기 전고점 돌파한 순간부터 이미 뭐 끝난 겁니다. 이미 위쪽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뭐 추세에 지장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.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거 등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.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힘을 과하게 썼다 그러면 적당히 좀 쉬었다가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고 하여튼 추세가 굳건합니다. 예. 달러 강세는 보니까 좀 지속이 오랫동안 될 것 같죠. 이런 점 정도를 좀 살펴봤고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이럴 거라고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. 이 보니까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생각보다 좀 선방하면서 증시가 좀 이 탄력적으로 오르는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. 장 초반에는 그 LG에너지솔루션만 강세였죠.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힘을 보태주면서 코스피가 탄력적으로 오르는데 한 숟가락 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하여튼 그죠?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BYD 실적 호조로 인해서 정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물론 고점은 높이긴 했지만 이 47만 원짜리가 중요한 저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. 일단 저항을 인식을 하루 했습니다. 물론 그렇지만 이건 더 올라가는 그림이에요, 그죠? 아마 코스피가 대폭락을 하려면 LG에너지솔루션이 아마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제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죠? 하여튼 47만 원에 일단 저항을 하루 일단 확인을 한 거예요. 물론 고점은 높였지만 이거 일단 며칠 동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전히 47만 원 전고점 자리를 완전히 돌파한 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47만 원 돌파한 척하면은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전고점 55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요. 하여튼 47만 원을 넘어야지 그 갈 수 있다라는 거죠. 하여튼 이 싸움을 잘 볼 필요가 있다. 고점은 좀 높아졌지만 여전히 싼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잘 봐야 될 부분이고요.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조금 상승하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그 59,000원이란 저항 자리를 돌파한 척한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92,500원 정도가 그나마 어떤 중요한
이 다중바닥형을 만들 수 있는 자리였는데 너무 이 자리를 자주 내려와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가장 좋은 건 뭐예요? 가장 좋은 건 터치도 안 하고 빨리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. 근데 자꾸 저 자리에 내려와서 지금 이 부근에서 힘을 겨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좋지는 않은 거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. 하여튼 다들 종목들이 좀 힘이 없다.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나 믿고 지금 한국 증시가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아무튼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가 좀 그래서 좀 신나게 올라오긴 했는데요. 그래서 뭐 318.8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뭐 턱걸이를 하긴 했습니다. 뭐 물론 저항을 살짝 돌파한 척 하긴 했는데 워낙 일단 하락세가 좀 강한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여전히 좀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뭐 또다시 도치형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지금 보합 주변에서 뭐 도치형 이런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지금 튀어오르고 장대양봉을 뽑아낸 거란 말이죠. 장대양봉의 전일 고가를 넘어서고 이런 건 뭐예요? 탄력적이고 강력한 상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. 지금 이런 자리에 지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또다시 이거 여기 8월 25일, 26일처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거예요. 일단 뭐 오늘 오르긴 올랐다. 중요한 저항 살짝 턱걸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별로 좋게 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. 뭐 5일선 돌파한 척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하루에 2% 폭락, 하루에 1% 급등 이런 거는 뭐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죠. 아무튼 잘 생각하셔야 될 건 이제 전반적인 추세만 생각하시면서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면서 어디쯤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까 이런 거를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지금 해야 될 정석적인 대응이겠죠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어제 제 생각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금요일 날 미국장 마감 나스닥 4% 폭락하는 걸 보고 월요일 날 한국장에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. 파생 상품하는 개인들이 야 이거 월요일 날 개장하자마자 풋옵션 사가지고 풋 대박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로 어제 개인들이 풋옵션을 한 1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그 1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저는 이런 결과가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 개파락이 그렇게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이 100억 가까이 풋옵션을 순매수한다라는 것이 좀 저는 좀 지나친 좀 욕심 이런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결과적으로 그 전날 밤에 미국이 하락 마감했더라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. 결과적으로 장대양봉 나와갖고 어제 개인들이 신나게 매수했던 그 옵션들은 오늘 전부 다 반토막 이상씩 나버렸거든요. 하여튼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. 이 볼린저 밴드 찢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풋옵션 추격이 그죠? 굉장히 그만큼 위험한 거였다. 개인들이 많이 샀던 게 어제 310, 312 풋옵션 이런 거 많이 샀거든요. 마이너스 57%, 마이너스 53%예요. 그죠? 제일 많이 죽였어요.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새옹지마예요. 그죠? 너무 항상 안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렇게 올라줌으로 인해서 저는 좀 지나치게 좀 어제 낙폭이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소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반등을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 저는 일단은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. 저런 거를 저런 걸 올랐다고 뭐 대세 상승을 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저는 하방 보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르는 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. 제 눈에는요.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오늘 급반등을 해가지고 갭을 거의 다 메꾸는 듯한 모습을 보였네요. 갭을 좀 다 메꾼 건 아닌데 하여튼 얘도 뭐예요? 얘도 지금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. 어제 3.4% 급락, 오늘 3% 급등이니까 아무튼 시장이 차분하질 못해요. 이런 상황에서 좀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하여튼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요. 뭐 구체적으로 언제가 타이밍일진 저도 일단 뭐 알 수는 없죠. 일단 하여튼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조금 더 반등할 수 있겠거니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자고요. 네,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.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오늘 뭐 자연스러운 조정 잘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뭐 계속 강합니다.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. 뭐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죠. 그래서 거의 다 봤고 오늘 그 미국 증시 그 지지와 저항 테스트들 그저 그 지지와 저항 하도 이야기 많이 해서 뭐 굳이 뭐 이야기 안 할게요. 위에 4100, 아래 3900 S&P, 나스닥 12550, 아래 12150 자리 있고요.
아무튼 저는 지금 저런 게 중요하다. 물론 뭐 저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은 오랫동안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이 유로화. 얘가 과연 방향성을 어디로 보낼까? 물론 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은 있습니다. 얘가 뭐 이러다 말겠지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 아래쪽에 지지력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잖아요. 5, 6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잖아요. 이거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전 잘 봐야 된다라 생각하고요. 그리고 천연가스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될 것인지. 천연가스도 지금 오랫동안 어딘가 지금 저항을 의식하면서 못 넘고 있단 말이죠. 이 빨리 넘어가야 돼요. 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전 이런 게 일단 개인적으로 좀 오늘 밤에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글쎄요, 뭐 꼭 오늘 밤에 움직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뭐 금리 정도나 좀 한번 좀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. 금리 같은 경우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사실 무거운 어떤 매물대에 딱 걸쳤거든요. 대략적으로 어디가 무거운 매물이냐면은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선, 여기서부터 요 정도 선은 굉장히 무거운 매물대입니다. 지금 제가 파란색 선 두 줄 그었거든요. 여기 범위가 상당히 무거운 매물대라고요. 그래서 일단 요 부근에서 현재 사거래일째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. 무거운 저항이란 뜻이고요. 이걸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 듭니다. 근데 일단 뭐 아래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뭐 더 올라가겠거니라고 일단 봐주고요.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한 3.1 조금 안 되는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. 이제 다른 거 단기물 금리들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참고로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3.4죠, 그죠? 역전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고 얘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금리와 다르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, 그죠? 여기 있는 전고점 자리 저항이 대략적으로 여기였는데 한 3.41 정도 자리였는데 이미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미 며칠 전에 어떤 저항 소화하고 보시면 돌파 안착을 현재 2거래일째 한 상황이에요. 사실상 얘는 레벨업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. 단기물 금리가 지금 굉장히 강한 거고요. 2년물 국채 금리가. 그리고 3개월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. 제가 녹화하기 전에는 음봉이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급등을 하고 있네요.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뭔 생각해야 되죠? 이거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. 네. 일단은 50bp 인상까지는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. 지난번에 한 2.5대에서 출발했거든요. 2.5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50bp 정도 올라간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3%를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. 3개월 국채금리가요.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5bp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이게 한 70% 가까이 되기 때문에 3개월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한 3.1 정도를 가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?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, 이 역전되면 이제 그 뒤로 주로 안 좋은 일들이 조만간 생겨났었죠.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, 하여튼 장기물 금리, 단기물 금리 이렇게 지금 다 보여드렸는데 단기물 금리가 지금 가장 차트가 좋죠, 그죠? 단기물 금리일수록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.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3.1 요 부근에서 지금 버벅버벅 하고 있는데 3개월이나 2년물 이런 친구들은 급격하게 지금 이런 데서도 좀 계속 탄력적으로 올려가고 있으니까 그죠? 하여튼 세상이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뭔가 꼬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일 수 있어요. 하여튼간 금리들이 잘 올라가고 있다. 긴축 우려를 충실히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좀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